여름 휴가 맑음 항공료 전망은 흐릿이라는 주제로 준비해 봤어요. 네네네. 코로나 엔데믹 이후로 첫 여름 휴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동안 참아왔던 해외 여행 수요가 늘고 있죠. 뭐 작년 6월부터 저도 이미 갔다 와서, 예. 네.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상 이제 여행 수요는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고 네. 노선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75% 정도 올라왔고 미주는 거의 100% 회복한 것 같아요. 오. 네, 숫자로만 보면은 뭐 그런데 아무튼 많이 올라왔죠. 예. 네, 우리 코로나로 다 죽어갔던 그쵸. 데에서 정말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여름은 물론이고 이제 미리미리 예약하면 싸니까. 근데 이게 예. 이제 여름이에요. 전통적으로 항공업계는 1분기, 3분기가 호황이고 2분기, 4분기가 이제 약간 보릿고개. 예. 뭐 보릿고개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조금 더 자극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방학과 휴가. 그렇죠. 방학과 휴가입니다. 이제 어린이들이 집에 있는 시기가 오면 이제 부모님들이 마지못해서 애들 네. 손을 잡고 여행을 이제 가는 이제 그런 날이 오는데 여름이니까 그러면 항공료가 올랐어요라고만 보는 거는 좀 일차적인 분석입니다. 이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여름휴가 맑음, 항공료 흐림인데 네. 항공료가 흐림이 여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아, 1년 내내. 1년이 뭡니까? 앞으로다. 아. 저는 이렇게 좀 하고 싶고 지금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항공요금이 얼마나 많이 올랐냐. 당연히 체감상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는 이제 검색만 해보시면 아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를 정기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항목 중에 하나가 이제 국제 항공료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제 이거를 수치를 최근 거를 이제 제가 이제 봐서 기사에도 썼는데 2020년을 네. 100으로 딱 기준치를 설정을 해놔요. 예. 통계 그게 100을 기준으로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각 뭐 분기별로 이제 물가를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항공료가 이제 통계를 내서 수치를 딱 만들어서 이 지수가 2010년 기준이 100보다 낮으면 2010년보다 떨어진 거고 예. 이거보다 높으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10년을 100으로 봤을 때 지금 저희가 1분기만 좀 예, 얘기를 해볼게요. 예. 1, 2, 3, 1분기만 얘기를 해보면 2020년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그 전은 다 그보다 낮아요. 네. 근데 그 이후부터는 계속 올라가는데 2021년 1분기는 107이에요. 107. 7 예. 정도가 올라갔고 네. 2022년은 115. 그다음에 2023년은 124까지 올라갑니다. 124. 고공행진을 쉽게 하네요. 말해서 진짜. 예. 24% 올랐다고 보면 돼요. 오. 네. 근데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해서예요. 이렇게 이제 물가 지수기 때문에 뭐 몇 퍼센트까지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 네. 요것을 조금 더 제가 더 체감할 수 있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항공기를 돌리고 가장 멀리 가는 대한항공의 사업 보고서를 보면 거기에 그게 나옵니다. 전체 여객 매출을 전체 승객 수를 나눈 그냥 단순히 나눈 값이 나와요. 그 네네. 말은 뭐냐면 1인당 그래서 얼마를 썼는지가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 2019년에는요. 예. 31만 원이었어요. 1인당 평균 국제선 항공 운임이 코로나19 이전. 이전에는 31만 원인데 요게 정말 정확하게 올해 1분기에는 62만 원이 됩니다. 두 배가 진짜 딱 두 배 됐네요. 뛴 거예요. 예. 딱 두 배, 거의 딱 두 배 뛰었고 그러니까 작년도 하반기에는 더 올라가. 80만 원까지 올라가요. 이게. 왜요? 작년에는 왜냐면 예. 일단 정말 전무했던 수요가 갑자기 터져 올라갔고 비행기들도 한창 멈춰 있다가 네. 야 잠깐만 야 이제 좀 돌려야 돼 하니까 비행기라는 게 자 내일 출발하면은 바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네. 정비해야 되고 이렇게 그쵸. 다 해야 돼 가지고 갑자기 공급을 못 늘려요. 그래서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이만큼 차이 딜레이가 나니까 좀 있어. 정말 부르는 게 값이에요. 요즘은 좀 나아졌어요, 이게. 국내선도 그래서 대한항공 거를 보면은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국내선도 15,000원이 올라갑니다. 네. 이 15,000원이면 꽤 올라간 거예요. 그쵸. 국내선 예. 정도에서 15,000원이 이제 올라갔고 근데 이제 혹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배팅이에요. 배팅이 뭐냐면 자, 지금 이제 올라갔어. 코로나가 회복되면 비행기 공급 속도 늘어날 거고 수요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 네, 이제 맞춰지면 맞는, 예. 가격이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까?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시각이 있을 수가 그게 있는데 언제입니까? 저는 네. 거의 단언컨대 예. 가능성 없다라고 봅니다. 이게 항공 용어 중에 단위 공급당 비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이게 단순하게 항공사에서는 이 사람의 어떤 실적을 낼 때 왜냐면 저기 장하양 기자가 일본을 갔어요. 저는 미국을 갔어요. 그러면 항공사 입장에서 2명 실어나는 거야. 네. 근데 이 사람이랑 나랑은 달라요. 간 거리가 다르잖아요. 그쵸. 나는 미주면 뭐 네. 한참 갖고 단거리를 갔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승객 숫자로만 이렇게 수송 그 실적을 보지 않고
한 사람이 돈을 내고 간 거리를 냅니다. 아, 합치는 거예요. 우리 둘이 합치는 거리당 거예요. 금액이 얼마인지.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1km를 가는데 항공사가 얼마를 썼는지 비용을 좀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네. 이 계산을 해봤어요. 대한항공 것만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대한항공이 2019년 1분기에는 네. 코로나19 이전 1km를 갈 때 88원을 씁니다. 1km에 88원. 8원을 써요. 이게 유류비를 제가 뺀 거예요. 예. 근데 올해 1분기에는 106원으로 올라가요. 오. 106원. 자, 유류비를 포함을 하면요. 예. 이게 더 올라갑니다. 얼마나 올라가나요? 188원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188원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 보세요. 승무원들 100% 뭐 이런 이상으로 유류비까지 제가 뭐 다- 식비 이런 거 다 그러니까 합쳤을 때 승객 한 명을 1km 할 때 얼마가 들어가냐면 88원이 2019년에 들어갔다면 유류비를 그냥 빼고, 왜냐면 제가 왜 뺐냐면 그때랑 지금이랑 유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쵸. 그냥 그걸 빼고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때는 88원인데 지금 106원이면 20%가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항공-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다. 그렇죠. 항공사 입장에서는 20%가 기본 영업비용이 올라간 건데 이거를 코로나 수준으로 맞추면은 앵꼬나요. 네. 이제 진짜 궁금한 거는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뭘까? 그렇죠. 아, 예리하신데. 네. 지금 보면은 네. 왜 그러면 20%가 이렇게 올랐냐? 이게 비단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미국도 그래요. 예. 미국도 2019년이랑 작년을 비교하면 29%가 올라가요. 뭐 유류비. 우리나라는 유류비 계산하면 40%가 올라가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른 겁니다. 맞아요. 가장 큰 이유가 인건비예요. 아, 인건비. 아시겠지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네.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어요.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반론을 제기해. 내 월급은 안 올랐는데. 그거는 만국 공통입니다. 내 월급은 안 오른 건 맞아요. 근데 다른 사람 월급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 다른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럼? 네? 우리 셋은 아닙니다. 네. 이게 코로나 이전에 줄었던 인건비가 회복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왜냐하면 이제 최저임금도 많이 올라가고 하면서 이렇게 올라갔고, 또 하나는 코로나 기간에 항공사들이 직원을 많이 자릅니다. 맞아요. 네, 엄청 잘해요. 우리나라는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서 거의 안 잘렸거든요. 근데 거의가 아니라 자연퇴사자 빼고는 잘린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해외는 많이 잘랐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갑자기 이제 회복이 되니까 사람이 필요해요. 네. 근데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항공업계 자체는 원래 기본적으로 페이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 갖고 안 와, 사람들이. 네. 안 오니까 막 금액을 불러. 야, 어. 20%더 줄게, 40% 더 줄게. 더 불쳐서. 엄청 불쳐서 예. 하니까 겨우겨우 사람이 오고 시작하고, 아직도 항공업계에는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경우가 좀 다르긴 한데 해외는 조종사 부족, 네. 승무원 부족, 그다음에 발권 창구에 계신 분 부족, 조업하시는 분들 부족, 엄청 정말 전체적으로. 공항이 부족해가 사람이 없어서 난리예요. 그래서 부르는 게 값인데 또 안 가, 사람들이. 3D 직종으로 돼가지고 코로나 기간에 잘린 그런 경험 때문에 네. 안 가기도 하고. 이미 다른 직업을 구했을 수도 그럼요. 있고요. 항공사보다 물류에서 택배하는 게 돈 더 많이 버니까 다들 물류 쪽으로 막 예. 가고 그래. 이런 일이 발생해서 인건비가 엄청나게 올라가고요. 인건비뿐만 아니라 이제 정비비, 부품비 이런 게 수많은 요인들이 인플레이션이 많이 이제 오르다 보니까 이거는 내릴 수가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비용이 그만큼 이제 올라간 거고, 항공사 입장에서는 기존보다도 20%는 더 받아야 돼, 기본적으로. 예. 네. 그러다 보니까 항공료가 뭐 이렇게 좀 올라간 거죠. 예. 이거는 이제 좀 구조적인 문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수요와 공급의 언밸런스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본 노선을 잘 보시면은 네. 일본 노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당 이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예. 한 편당 164명을 태웠습니다. 네네. 비행기에. 우리나라 비행기, 일본 가는 비행기가 얼추 189석, 190석짜리 비행기를 쓰는데 164명이 탔어요. 이제 직항으로만 가는 거예요. 환승 네. 빼고. 올해를 보니까 170명이에요. 더 많아졌네요. 많아졌죠. 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값이 2배를 뛰었는데도 오히려 더 가. 아, 항공사 입장에서 내릴 유인이 없는 그쵸. 거예요. 잠깐만, 2배로 올렸는데 사람이 더 가네? 뭐지? 네. 이제 좀 돈 낼만 하시구나. 근데 이건 항공사 욕할 게 아니라 수요가 그만큼 받쳐주기 때문에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격을 높게 받는 건 너무나 네, 당연합니다. 맞아요. 자선 사업가가 아니기 그쵸. 때문에. 네. 이건 뭐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뭐 당연히 항공사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그동안 10분 동안 턴 얘기 보세요. 오를 것만 지금 다 얘기. 네. 내릴 요인이 없네요. 내릴 요인이 없는 단 하나도 거예요. 없는 건가요? 단 하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제 뭐 항상 0.1%의 예. 가능성이 물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좀 제 핑계를 대면 노선별로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만큼의 공급과 이게 뭐 그 다음에 항공사가 정말 드라마틱한 비용 절감책을 발견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비용을 줄이는 걸 하면 당연히 값이 당연히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렇게 된 노선도 있을 거고 아닌 노선도 있을 거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공급 얘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비행기를 많이 반납했습니다. 유지가 너무 힘드니까 그쵸. 반납을 해요. 네. 한 편을 막 몇 대씩 반납을 해요. 예. 근데 보통 이제 200석짜리 비행기라고 치면 이 비행기가 하루에 한 번 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뭐 레그라고 표현을 해요. 뭐 4레그, 5레그, 6레그, 오, 8레그에서 이걸 예. 왔다 갔다 하는 걸 레그라고 그쵸. 하는데 예. 많이 돌면 국내선이 한 8레그를 돕니다. 오, 예. 그러면 여러분 200석짜리가 8번이면 1600석짜리가 네, 1600 하루에 명을. 1600명을 실어날 수 있는 비행기가 날아간 거면 이게 10대만 해도 하루에 16,000석이 공급이 안 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이게 공급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비행기 한 대만 반납을 해도 항공사 하나당.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있고 해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면 네. 죄송해요. 아닙니다. 그 반납한 비행기를 다시 가져오면 요게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만 사고 싶은 게 아니죠. 아, 예. 이게 이제 리스라는 게요. 이게 항공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가 직접 사는 방법이 있고 리스라는 방법이 있는데 네. 대형항공사, 그러니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사는 비율이 많고 아시아나만 해도 리스 비율이 많아요. 그다음에 LCC들, 그냥 저비용 항공사들은 대부분 리스입니다. 네. 자기가 잘 안 사요. 왜냐하면 사는 거는 엄청 비싸고 리스는 말 그대로 빌리면 되고 언제든지 반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연하잖아요. 근데 이제 반납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수요가 이제 폭발하니까 필요해. 그러면 또 서로 리스사한테 가서 살라고 줄 서 있어요. 네. 그리고 리스사들은 이거를 자기네들도 구매를 해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보잉이나 에어버스 가가지고. 근데 코로나 기간에 아까 제가 사람 많이 잘랐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보잉이랑 그 에어버스라는 이제 항공기 제작사의 생산이 더뎌집니다. 또 생산도 제대로 안 되고 네. 이런 문제가 막 복합적으로 발생을 하니까 내 맘대로 비행기도 못 갖고 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가지고 있는 항공기 도입 계획이 뭐 기본 6개월에서 1년 이상 다 미뤄졌어요. 예. 구독자 질문 있는데 한번 네. 물어봐 주세요. 그럼 저도 이게 궁금하긴 한데 그러면은 이게 아까 수요가 이제 늘었다는 요소가 이제 따른 그럼 수요가 항공이 계속 올라가서 수요가 내려가면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도 조정이 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등락은 언제든지 있고요. 항공료라는 거는 주식시장이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항공 요금은 그걸 책정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딱 이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항공기 좌석은 보통 12단계에서 16단계로 이제 구분을 다 해놔요. 같은 가격이 아닙니다. 어떤 거는 10,000원, 어떤 거 20,000원, 30,000원 이런 식으로 다 책정을 해놔서 딱 시장 상황을 봐서 일단 한 10만 원을 열어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몰려. 그럼 12만 원으로 살짝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계속 변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 뚝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아까 권기문 기자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너무 많이 올려 사람이 안 가. 그럼 당연히 그거는 항공료를 내립니다. 예. 인간지능으로 하는군요. 인간지능과 요즘 이제 AI도 많이 섞여가지고 그 과거의 수많은 데이터를 이제 바탕으로 하는 건데 코로나 기간 그 다음에 불매운동 때 제가 일본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예. 저 누워서 엄청 갔습니다. 쌌잖아요. 저 이코노미석에서 이렇게 누워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뒤로 안 누웠죠. 전 옆으로 누웠습니다. 자리에 옆좌석이 없으니까 네네. 옆으로 누워봤어요. 그 정도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일본 여기 우리 광화문에서 강남 택시 타는 것보다요. 여기서 일본 가는 게 더 쌌어요, 진짜로. 예. 그거는 진짜? 수요와 네. 공급은 뭐 이길 수가 없죠, 그거는. 예. 구독자분께서 비행기 값은 검색에 따라서 자꾸 맞습니다, 바뀌는데 예. 제일 싸게 사는 방법이 있나요? 한번 알려주세요라고 해주셨어요. 자, 첫 번째 비행기 값은 검색에 따라서 자꾸 바뀌던데 요거는요. 제가 구체적으로 증거를 발견한 건 아닌데 네. 요즘에 스카이스캐너나 익스피디아나 이런 데는 여러분 들어가면 쿠키 어셉트하죠.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하는 거에 따라서 걔네들이 자동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이구나 이런 게 좀 있다는 썰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만약에 그 익스피디아에 똑같이 들어가서 검색하면 다른 값이 나옵니다. 왜인가요? 그게 이제 사람의 그 자기가 과거에 뭐를 타봤던 경험 같은 게 데이터로 축적이 저는 되면 늘 비즈니스만 탔으면 그렇죠. 뭐 이런. 이 사람은 항상 법인카드로만 결제를 해. 그럼 이제 약간 값이 올라가고 네. 이 사람은 계속 클릭하고 막 그냥 어떻게든 싸고. 최저가를 찾는 사람. 그다음에 얘는 애가 있더만 네. 그래서 애기 이름만 이제 거기에 맞춤형으로 뭐 이게 굉장히 무서운 세상에 올린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하고 있는 어플에 들어가서 하면은 꼭 그런 거는 아닌데 네. 검색에 따라 자료 바뀌던데 그 말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올라오고 뭔가 수요가 늘면은 높은 값이 올라오고 빠지면 딱 낮은 값이 날라오고 네. 그다음에 뭐 주말을 거친 다음에 월요일 날 아침에는 이제 한 사이클이 도니까 그때 이제 아까 말했던 그 가격 책정하시는 분들이 자 일단 좀 낮은 것부터 해볼까 요런 것도 있어요. 요일이랑 시간대랑 요런 거에 따라서 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티켓값 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오랫동안 클릭하세요. 예. 나올 때까지 클릭하셔야 되고 미리미리 하셔야 되고 네. 어쩔 수 없어요. 미리미리 하셔야 돼요. 몇 달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셔야 네. 되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은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많이 검색을 하시는데 무조건 네. 수수료를 냅니다. 그러니까 포털에서 좀 괜찮은 가격을 보면 네. 무조건 그 항공사 어플 키고 거기서 하세요. 아, 그러면 그래요? 좀 몇천 원 쌉니다. 아, 예, 수수료를 예, 예, 떼니까. 수수료 떼니까. 예. 그 구독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주시고 그렇습니까? 계세요. 왜 네. 갑자기 항공 언어를 떴다 영어로 변비행이라고 설정하면 가격이 내려간다는데 팩트인가요? 그렇습니까? 그건 아직 모르시는. 이거는 제가 그런 루머가 있어요. 예.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내 항공사들의 경우에는 이제 외국 항공객들 유치를 하기 위해서 아 그렇군요. 그런 썰이 있어요. 그거 썰. 맞아요. 저도 외국 살 때 대한항공에 직접 전화해서 하면 뭐 싸고 뭐 그래가지고 그런 국제 루머가 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럼 앞으로 영어로 저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가격이 다르다고 아, 하던데요. 예. 근데 아까 제가 가장 말씀드렸잖아요. 싼 요일은요? 그거는 싼 요일이 언제입니까라는 거는 좀 그렇고. 네. 안 타는 율. 그렇죠. 그 수요일? 평일이죠. 평일이 제일 정답? 좋죠. 예, 화수목 제일 네. 좋습니다. 예, 화수목이 제일 싸죠. 당연히 뭐 그거는 이제 항공료 여러분 들어가면 캘린더 밑에 표기가 되는데 주말은 당연히 비싸고 네. 화수목이 제일 쌉니다. 그 뭐 호텔도 숙박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근데 이거 마치 이제 저도 이것도 경험에 한 거지 뭐 네. 이게 공식화된 건 없다. 예. 네. 항상 이렇게 제 채널에서 얘기하면 너 믿고 이렇게 했더니 안 돼 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항공사마다도 다 다르겠죠. 뭐 맞습니다. 정책이나 이런 게 예. 가격 정책. 그리고 제가 여기서 싼 방법을 말하잖아요. 네. 그럼 항공사 그 바로 막아버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면 그게 더 이상 안 싸죠. 그럼요. 그 싼 게 아니죠 더 이상. 저희한테만 몰래 알려주시는 걸로. 네. 그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살펴주셔가지고요. 그렇죠. 사실 대본에 대본이 필요 의미가 없죠. 없어졌어요. 네. 제가 그래서 네. 많은 출연 제의를 받습니다. 편하니까. 오 진짜 잘. MC들이. 네. 그러면은 혹시 이 대본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 중에 있죠. 중요하다. 실제로 제가 아까 뭐 항공 이 흐름이 오래갈 흐름 맞죠? 흐름. 네. 흐- 항공업계 흐린 흐림. 흐름. 흐름이 네. 오래갈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제 얘기만 한 게 아니고 저는 네. 이제 구조적으로 분석을 했던 거고 IATA라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항공운송협회라고 항공업계 유엔 같은 기구인데 네. IATA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IATA가 이제 연차 총회를 얼마 전에 저희 이스탄불에서 했어요. 근데 거기서 IATA가 공식적으로 말해요. 10에서 15년간은 최저가 항공료를 비롯한 이런 이제 죄송합니다. 10에서 15년간은 항공료 고공행진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이유를 말했고 CEO들도 더 이상 뭐 영국 어떤 항공사 예. CEO는 뭐 1유로짜리 항공 티켓을 더 이상 못 봐요. 막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말한 것 중에 또 우리가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이 SAF라는 게 있어요. 이게 네. 이제 바이오 연료입니다. 쉽게 오. 말해서 친환경 연료. 네. 요즘에 이제 막 탄소 배출 관련돼서 워낙 이슈가 많다 보니까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서 바이오 네. 연료, 그러니까 네. 식물성 연료를 이거 막 사용하는 거예요. 옥수수로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옥수수로 만들고 네. 막 거기서 이렇게 하는 건데 바이오 연료 사용 비율을 늘려야 된다라는 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이오 연료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비싸요. 여러분들 전기차도 지금 배터리가 초창기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항공유를 의무적으로 쓰게 만드는 이제 법안들이 통과가 되면은 이 골치 아파집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아직 바이오 연료 이제 막 개발하고 막 하고 있는데 네. 이거 막 또 하면 결국에는 이제 항공사들 바이오 연료 쓰면 비행기에서 고소한 냄새 나냐고. 네. 할 수 있죠. 오해가 있을 수 있어. 기름통 전부에다 바이오 연료 쓰는 게 아니고 비율을 한 겁니다. 섞어도 되나요? 그럼요. 항공료? 네, 5%만 쓴다든지 10%만 쓴다든지 이미 우리나라도 했어요. 대한항공이 바이오 연료 좀 섞어갖고 어디 갔다 오는 거 한번 해보고 했는데 비쌉니다. 이 기름이 아직 이제 초기 단계여서 이 비싸면은 결국에 이 값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소비자들이 이제 정가. 네. 예. 항공료에 포함이 되겠죠.